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곤충에서 이렇게 과일이 됐다가 이제 조류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지금 유튜브에 그것 때문에 조정훈 일반인으로 보는 게 맞아요. 네, 너무 쌍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조정훈이는 그렇게 흥분할 급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날개 달린 사람 이 정도. 조정훈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결국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정권을 교체하잖아요. 그 과정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학생으로 시민사회에서 운동이란 걸 해요. 마치 놀고 먹는 운동이 아니라 독재를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만들기 운동이라는 걸 해요. 그중에는 우리 말하는 86도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오래 재창출을 해야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기득권의 대가리만 갖고 있는 애들을 영입을 해야 돼요. 그게 부작용 같은 거야. 그래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가 있어요. 이쪽이 부작용 같은 거야. 거기에 영입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조정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 엘리트를 영입하는 과정에 생긴 부작용. 자, 근데 문제는요. 조정훈이를 뽑아준 것은 민주시민들이잖아요. 그때 위성정당 할 때 더불어시민당의 시대전환에 조정훈이가 후보로 한 명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도 조정훈을 뽑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은혜도 모르고 배신하는 게 난 저런 걸 인간이라고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정훈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민주당 그 총선 과정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이번에 배신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조정훈 의원이 이제 그 합당한다는 소식을 보고 엄청 분노해서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기가 찬 게 처음 배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에 처음 크게 배신을 당한 사람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뭐 세계은행에도 근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엄청 큰 경력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경력에 이끌어준 선배 역할을 해준 게 김동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그 근무했던 그 이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조정훈 의원도. 그러니까 그 이력을 만들어준 사람이 김동연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김동연 배신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김동연하고는 완전히 절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제 기자들 모아놓고 지금 뭐 자기 입장 밝혔는데요. 변한 것은 제가 아니라 민주당이랍니다. 이게 진짜 이제 배신자들의 전형적인 스킬이지, 궁색하게. 이제 맘 놓고 미워해도 바람 되겠어. 피운 사람이 꼭 하는 말이잖아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바람 필 수밖에 없었다. 진짜 훌륭한 비유야. 저 시대전환 같이 만들었던 랩 2050의 이원재 대표의 페이스북이 어제 좀 화제였는데, 조금 전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참담합니다. 조정훈 의원의 발언과 의정활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 최근 몇 차례 만나 친구로서 선의를 갖고 인간적으로 꾸준히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탐욕이 인간을 망치는 장면을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뭐냐면은 저게 비례대표 정당이잖아요. 시대전환을 탈당하고 올 수가 없어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잖아. 그래서 마치 합당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흡수합당 형태로 뭐 한다. 뭐 오늘 기자회견 아예 나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정훈이가 이제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했던 것들이죠. 지금 뭐 민주당은 87년에 머문 정당이라고. 내가 86의 막내로서 한마디만 할게. 그러니까 그 86의 막내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86 중에도 무능한 사람 많고요. 오랫동안 해먹고 비리 젖은 사람 많아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지. 끝까지 86의 모습을 갖고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문제지. 저런 논리라고 하면요. 윤석열 정권은 조정훈한테는 훨씬 더 많은 조정훈이 위치가 민주당이 싫었다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못한 국민의힘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조정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결국에는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순진하다는 걸 자기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입니까? 1년 365일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결국에는 그 섀도우 캐비닛 개념처럼 섀도우 테이블이 있습니다.
비례 1번부터 30번, 40번까지 꽉 이름이 찼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이게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상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쟤는 지금 마포갑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포갑에도 경쟁자 존나 많아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쟤는 그런 거야. 네 논리로 말하면 국민의힘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냥 현직 대통령의 당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 그 지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히 중립적인 척 하면서 뭐 김건희 특검 반대부터 온갖 지랄을 냈잖아요. 점스럽다 뭐 표현부터. 네. 그리고 운동 안 해본 사람이 갖고 있는 운동권에 대한 컴플렉스야. 맞아요. 저도 그거 느껴요. 네. 운동 해본 사람들은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뭐 운동 해본 사람 중에 장관한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한 사람도 있고 막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통 주류 운동권이라고 하면 뭐 각 대학 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장도 있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운동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운동권이라는 게 무능력하게 싸움이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로서 싸웠던 거잖아요. 자기 지역에서 다 똑같은 맥락인데 그거 안 해본 애들이 있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학벌 갖고 뭔가 사회 엘리트가 돼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오냐 하고 막 영입하려고 했으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거지. 근데 자기가 봤을 땐 자기의 스펙이라는 게 있는데 민주당 보면 되게 좀 가짜 같은 거예요. 대화해보면 아무것도 몰라 이런 애들. 당적 바뀐 건 뭘까? 얘가 원래 시대전환당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입당을 했다가 공천 못 받고 시대전환 당이라는 걸 지가 창당을 해요. 그러다가 더불어시민당에 공천 받으려고 입당했다가 다시 시대전환으로 복당했다가 국민의힘 가는 거야. 이런 애들은 이번으로 정치생명 딱 끊어놔야지. 진짜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네요. 아유. 아니 처음에 우리 저 시민당으로 나왔을 때 비례할 때 비례 전부 후보들 인터뷰할 때 조정훈도 나왔을 때 우리가 똑같이 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문자로 다 답변을 하는데 이 사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저를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지 말고 조정훈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자기네 뭐 의원실은 의원실이라고 부르지 않고 544호라고 부른다. 뭐 이런 걸로 혼자 쿨한 척은 다 하더니 결국은 똥통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철새 1, 철새 2, 조광환 여러분들 이름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무슨 계곡 정비 사업의 원조다 하면서 이재명과 싸웠던 민주당 남양주 시장 그리고 뭐 남양주시 관련해서 경기도가 감사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기 들기 시작했던 쉽게 표현하면 전형적인 똥파리 정치인 이낙연 개 이재명과 엄청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어요. 더 이상 논평하고 싶지도 않다. 국민의힘 입당.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이 당에 입당한 게 저런 정치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윤석열 찍었던 민주당원들이 입당했어요. 똥파리들 가서 더 이상 오지 마. 얼굴도 처음 보네요. 꼴 보기 싫어. 자,